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종합소득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예, 이름을 갖다가 한국말로는 홍콩에서 안 정해줬어요. 이걸 뭐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종합소득세라고 했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려면 여러분 한번 교재 한번 보실래요? 59페이지죠. 예, 퍼스널 어세스먼트. 어세스먼트가 과세하다, 뭐 세액을 산정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퍼스널로 돼 있어서 개인 세금을 산정하다는 건데, 이거는 내용을 보면 개인에 있어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소득세 종합과세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을 수도 있어요. 개인소득세 종합과세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이거 개인소득세 종합과세라고 한 번 더 써주세요.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정의 및 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서 보시면 59페이지 있고요. 오늘 한번 보자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숫자가 막 나와요. 예. 여러분 절대 겁내거나 어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예, 되게 쉽게 제가 잘 해드릴 거고요. 오히려 숫자가 들어가야지 마음 편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예, 여러분도 오늘 숫자 한번 쭉 보시면 여태껏 배웠던 것들이 다시 한번 리뷰되는 개념이 리뷰되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 오늘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또 기억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예, 한번 듣고 이해되면 그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 보면요, 1번 종합소득세 정의 및 과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례 텍스 오디넌스에서는 매 과세 연도마다 세 가지의 직접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홍콩에서는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 예, 관세 없죠? 부가가치세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예, 뒤에 나오는 뭐 인지세라든지 담배, 연초세 이런 건 있어요. 예, 그건 간접세죠. 담배, 연초 피우는 사람한테. 예, 네가 돈 벌었으면 거기다 직접 때리는 게 직접세죠. 소비세는 여러분 간접세예요. 예, 직접 당신한테 귀속된 소금에 대해서 일부를 10%, 20%, 30% 떼온다. 그게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뭐예요? 소비 혹은 재화와 서비스가 이전될 때 부과하는 거. 부가가치세, 이게 간접세죠. 예, 소비에 과세하거나 아니면 재화와 서비스가 이동될 때, 예, 이전할 때 과세되는 게 간접세다. 해서 직접세는 소득에 직접 때려 박는 거. 예, 그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간접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담배 이런 세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중요성 없고요. 담배 안 피우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볼게요.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와 상기 세 가지 세목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예, 둘 중 선택 가능하다라고 기억나세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준금액 연간 3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세금을 더 많이 뜯기 위해서 급여랑 합산과세 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홍콩은 뭐예요? 원칙이 분리과세예요. 급여는 급여,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은 사업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다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뭐라고요? 예, 만약에 한쪽에서 마이너스 났을 때 합치면 더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럴 때 네가 세금 줄어들 것 같으면 알아서 합산 신고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예,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부러운 건 부럽다고 해야죠. 그렇다고 뭐 네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 물은다면 예, 그렇게 내는 세금도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예.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금방 드린 말씀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개인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홍콩은 이와 반대로 뭐라고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을 합해서 다양한 혜택, 한쪽에서 마이너스 났을 때는 오히려 그걸 빼주겠다, 전체를 갖다가. 그래서 즉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한국처럼 얼마 이상 되면 무조건 합산과세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원칙은 개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개별과세가 원칙이고 이거는 혜택입니다. 합산과세,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묶어내는 건 혜택입니다.
따라서 홍콩 거주자는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 방법은 상기 세 가지 소득을 합계한 후 아래 공제를 차감해서 산정한다. 보시면 1번부터 10번이요. 예, 쭉 보시면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 앞에 묶으시고요. 11번이 하나가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10번 쭉 한번 쭉 볼까요? 예,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금, 연장자 부양 관련 지출, 주택 관련 이자 이런 거 지금 여러분 처음 본다고 하면 안 되죠. 예, MPFS, RORS 다 지금 VHI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럼 여러분이 지금 처음 본다 느끼는 게 뭐냐면 9번일 거예요. 9번. 예. 과세연도 내 사업소득 결손금, 과세연도에 사업소득 결손금. 그 다음에 10번. 종합소득 방법에 있어서 계산한 전기 2월 결손금. 작년에 왕창 적자난 거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 합쳐도 적자났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전기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 과세 연도 내 올해 쪽에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적자났다. 예, 합칠 수 있다는 말이죠. 빼라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11번 인적공제.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기본공제를 빼고 지금 여러분들이 1번부터 8번까지는 뭐였어요? 기본공제에서 배웠던 이야기예요. 뭐 생소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기본공제 어디 가면 있어요, 여러분? 예, 기본공제 보시면 47페이지. 예, 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기본공제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예, 일반적인 비용 지출, 자선단체 기부금, 예, 교육비, 그 다음에 부모님 부양비, 모기지 이자, 뭐 주차장도 포함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RORS, MPFS, VHIS,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다 기본공제였던 거예요. 예,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1번 인적공제는 제가 따로 다시 또 안 썼어요. 똑같은 인적공제 다시 11, 12, 13, 14 막 쓰면 의미 없잖아요. 예, 인적공제 가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인적공제는 어디 있어요? 예, 인적공제 51페이지부터 보시면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해가지고 인적공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따로 표시 안 했습니다. 인적공제로 몰아놨어요. 예, 그 다음 맨 아래 패러그래프 보시면 59페이지 공제 후 잔액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개별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예, 당연한 이야기죠. 예, 여러분 지금 합산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 끝내야지 합산할 거 아니야. 예, 하나도 결산 안 끝났어. 사업소득 안 끝났는데 합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사업소득 하든지 아니면 개인소득세든지 신고 다 하나 끝났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산해서 그러면 이미 세 개 중에 납부한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거 지금 기납부세액이 여기다 쓰는 건데요. 물으시면 저 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예, 서로 존중하면서 예,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납부 총액이 기납부세액 총액이 종합소득 과세 방법에 따라 정상금액을 초과하면 예, 뭐라고요? 환급해 줍니다. 라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 우리 환급 안 해주는 거 하나 하시면 참 좋겠는데 환급 안 해주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홍콩세법에서? 예, 개인소득세, 급여소득세에서 예납하고 정산했었죠. 예납은 10월 달에 하고요. 2월 달에 예납을 하는데 예, 그럼 10월 달이 원래 정산하는 해죠. 3월까지가 과세액이 끝나고 4월에 회사가 일러 바치고 그럼 5월에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나오고 그럼 내가 6월, 7월에 신고를 하면 9월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죠. 확정된 금액이. 예. 그럼 그때 내가 예납했던 거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고 뭐라고요? 그 다음 해에 예납으로 쳐주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딱 거기서만 예, 돌려주는 개념 없다라고 설명했었고요. 나머지에서 59페이지에서는 세개 합산 신고했을 때 더 많이 냈으면 기납부세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예,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환급해 줍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넘어갑니다.
60페이지요. 종합소득세 선택.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 결혼했을 때, 예, 합산을 하는데 종합소득세라는 게 개념이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제가 적을게요. 본인, 배우자. 제가 일부러 본인 배우자 이렇게 했죠. 예. 근로소득 있고요. 사업소득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있을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 본인과 배우자로 구분해갖고 각각 세 가지 직접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합산신고가 개념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지금 배우자 딱 지우고 볼게요.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만 봅시다. 세 가지를 합산할 수 있다는 것도 합산신고 개념이에요. 예,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 합산 개념이고요. 본인과 배우자를 합치겠다는 것도 합산신고 개념이에요. 예. 근데 가끔씩 엉뚱한 분 계세요. 예, 이것만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 계세요.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예, 이건 없고. 예. 본인은 본인대로, 본인 합산이 뭐예요? 본인 합산이 세 가지를 다 합치는 거죠. 예, 이게 합산이고요. 그다음 배우자 합산한다면 배우자까지 다 땡겨오는 걸 말하는 거지.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임 뭐 있죠? 삐리삐리삐리 내려오는 거? 테트리스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돼. 예. 그래서 합산신고 개념이 뭐라고요? 내 것만 하겠다. 오케이. 내 거 세 개를 합산하는 것도 합산신고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나랑 배우자랑 합치겠다라는 것도 합산신고 개념이에요. 근데 테트리스 된다 안 된다? 테트리스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락실에 가야지. 세무서 가서 테트리스 하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동거해야 되면, 예, 그렇죠. 예, 배우자하고 합산신고 하려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그게 합산신고가 안 되잖아요. 예, 혼자 사는 거지 뭐. 예. 여자친구 안 됩니다. 남자친구 안 돼요. 예. 법적으로. 그 다음에 예, 종합사대로 3번 종합과세로 개인소득을 책정할 경우에 종합소득 신청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총 근로소득 net assessable income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또 나오죠? 예, 순 근로소득에 예, 우리 몇 페이지 가면 있어요? 뭔 말인지? 예, 56페이지요. 예,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순 근로소득, 그냥 제가 이름을 한국어 영어로는 net assessable income. 예, 거기다가 뭘 빼면 인적공제를 한 게 과세 표준이 되죠. 그래서 인적공제 하기 전 금액 순 근로소득 net assessable income에다 뭘 곱해요? 15% 표준세율 곱하고요. 예, 만약에 인적공제를 했다면 뭘 곱합니까? 누진세율을 곱한다. 기억나시죠? 예. 날로 새로워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인생은 날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공부해도 계속 새로워지면, 예, 여러분이 계속 좋아요, 구독을 매번 눌러주시면서, 예, 이미 좋은 거 좋아요 눌렀는데 또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구독도 또 눌렀는데 또 누르면 안 돼요.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예, 제 거 중에서 다른 거에서 좋아요 누르시면 되는데, 예. 누르고 또 누르고 하면 안 돼요. 한 번씩만. 종합과세를 그래서 순근로소득에다가 1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 아래 한번 뭐라고 돼요? 예, 누진세율 적용해서 과세표준에다가는 그렇죠? 과세표준은 인적공제 다 체감한 후에는 예, 누진세율 적용해서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하라고 한 거죠. 아유 진짜 부러운 나라입니다. 예, 네가 해서 작은 걸로 세금을 납부하세요. 예. 예, 그래요. 그 다음에
2017, 18 과세연도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사람은 종합과세를 선택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청해야 된다. 신청인의 소득총액과 배우자의 소득총액을 합산해서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그 아래 같이 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18, 19 이후에는 최근 이야기죠. 이제는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개인별 종합과세 또는 부부 합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 예, 지금 금방 드린 말씀이죠. 개인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종합과세란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랑 같이 합쳐서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어땠는가?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옛날에는 신청인의 소득 총액과 배우자의 소득 총액, 옛날에는 6개가 다 합치는 거였다는 거죠. 지금은 나는 내 거만 3개만 합칠 수도 있고, 배우자까지 6개를 다 합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종합과세 하면은 6개 다 그냥 잡아서는 걸 말했다는 거고, 지금은 나만 3개만 합산하겠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요, 통상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자란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홍콩으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한다. 교육도 포함해요.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즉 임시적이나 정기적으로 또는 장기간 또는 단기간 홍콩에서 출국하는 걸 제외하고 홍콩을 장기 거주지로 삼아 홍콩 사회의 일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홍콩에 거주한다는 해석은 앞서 설명한 인적공제 조분모 외주에서 일장을 참고한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임시 거주자란 과세년도 내에 홍콩에서 체류기간이 180일 초과하거나 2개 과세년도 내 체류기간이 300일을 초과한 자를 말한다.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죠? 어디서 봤어요? 한홍 조세 협약에서 봤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2페이지에 가면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온 이유가 있죠. 한홍 조세 협약 42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주자란 다음을 말한다 해서 홍콩에서는 1년 중에 180일이거나 2년 합쳐있다면 300일 이야기하는 거 보이시죠? 300일에 330일이 아니고 300일.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하고 있죠. 날짜로 안 세고 있죠. 날짜로 안 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경우에서는 한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어쩌고 거래 장소에서 한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한국하고 홍콩에서 볼 때는 무조건 한국 거주자라고 보겠다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2개 국가의 거주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해요. 왕왕 발생해요. 두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60페이지요. 기혼자 및 배우자가 공동으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 종합과세, 부부합산 종합과세 볼게요. 이제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숫자를 보면 더 이해될 텐데 기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 총액에서 적절히 공제를 반영한 소득을 산정한 후 합산해서 과세표를 산정한다. 이거 적절히 더한 다음에 인적공제, 개별 기본공제, 인적공제 빼란 이야기예요.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종합과세 납부세액은 두 사람의 공제 후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그럼 이제 합산했잖아요. 그럼 세액을 누구한테 내라고 할 거냐? 남자한테 내라고 할 거냐? 여자한테 내라고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배우자니까 한 사람 남자고 한 사람 여자겠죠. 둘 다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통상 누구한테 보낼 거냐 그러면 총 매출액 제일 소득이 좀 높은 사람한테 그 비율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합산하면 세금은 하나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 보고 다 내라고 두드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배우자한테 2명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세금을 나눠내는데 2분의 1이 아니고 뭐라고요? 각각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한다. 만약에 배우자 아내님이 얘가 소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아내님의 예로 들어 아내님이 소득이 하나 없다 그러면 매출액이 빵이니까 다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남편분한테 가겠죠? 소득이 똑같이 둘 다 있다 그럼 반반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과세가 발생할 경우, 예, 나중에 세무조사라든지 뭐가 틀렸다 해서 세금이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뭐라는 거예요? 예, 추가소득 누가 잘못됐다면 그 누구한테 쫓아가서 세금을 과세해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4번 종합소득세 선택의 기한. 예,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내 또는 과세연도 내에 최종 소득 산정 후, 예, 1개월 내에 제출해야 되며 두 가지 기한 쪽 긴 쪽을 택한다. 예,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개별 소득 산정 후, 예, 여러분 사업소득 같은 거 결산이 늘어질 수 있어요. 예, 결산 기간이 막 늘어질 수도 있죠. 예, 그럼 그거 언제까지? 사업소득 끝나고 나서 한 달 내로 빨리 해라 라는 이야기. 둘 중에 긴 쪽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뭐예요?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소득세 3월 31일이죠. 예, 그거 언제 정산합니까? 올해 10월 말 돼야 정산하죠. 그러니까 올해 3월 30일에 끝나는 거 언제까지 세금을 내요? 올해 10월 말이죠. 예, 1년 금방 가요. 그래서 2년까지 사업소득 신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예, 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소득세 이미 정산 끝나야지 합산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8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개인소득세 끝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합산하는 게 더 싸다. 세금이 작겠다. 그때 하는 건데 그걸 언제까지? 2년 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신고해 놓은 거 세금 돌려주세요. 신청한다는 의미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미리 내가 내년에 합산 신고할 거니까 나 이렇게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각각 해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싸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신고하세요. 세금 돌려줄게요 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부럽죠? 예, 저도 부러워요. 예, 이제 사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례가 보시면요.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걸쳐서 실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요. 예,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예,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게 기억이 나야 말이죠. 예, 아마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텐데, 다시 찾아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사례갑, 사례을 있고요. 남편의 소득, 아내의 수입 있는데 제가 소득, 수입 똑같은 말이죠. 제가 번역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갑 봅니다. 75만 원. 거기서 갑해서 남편의 공제받는 비용에서 3,000원을 빼줬어요. 3,000원 이게 뭐냐면요. 출퇴근에 들어가는 교통비에서 지하철 요금 정도를 빼줍니다. 1년에 지하철 요금 3,000원 나왔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4만 7,000원 3,000원이 빠져서 74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지원금 해서 보시면 임대료 지원금, 예,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하고 보시면 넘어갈게요. 우리 어디서 봤냐면요. 4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예, 중간쯤에 비연금 보상의 예로 찾으셨어요. 43페이지 중간쯤 가서 보시면 비현금 보상의 예로 고용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거주지 가로 열고 닫고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임대료도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아파트 근데 회사에서 월세를 내준 거죠. 근데 그 월세 금액을 다 급여로 플러스 업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급여액의 10%, 만약에 방 하나짜리 하숙집이다 그럼 4%, 중간 정도에 애매한 거다 그럼 8%에서 그 사람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원 받았으면 업을 해주는 것 뿐이지 총 임대료 자체를 다 받은 그 집주인한테 준 임차료를 다 그 사람 급여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홍콩의 임차료가 워낙 비싸서 그거 다 올려버리면 일할 사람들 외국인들 가서 홍콩에 일 못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 또는 레지던스를 제공할 경우에 급여소득으로 합산된 임대료는 해당 피고인 소득 총액의 10%로 계산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아래 10% 할 수도 있고 방이 두 개냐 하나에 따라서 8%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내려간다. 예, 아래 표에 나와 있죠. 그럼 가로 열고 닫고 경비 지출과 감가상각 금액은 차감하되 개인 교육 비용은 차감 불가. 예. 보시면 돼요. 경비 지출을 차감할 수 있고 경비와 감가상각 차감할 수 있고 근데 개인 교육 비용은 차감 불가한다라고. 언제 할 때요? 임차료 계산할 때. 임차료 계산할 때. 근데 아까 기본공제에서는 정면교육비 차감되는 거 있었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정면교육비, 본인 교육비 차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식 학원에서 다니는 거 됩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기본공제로 차감돼요. 지금 여기서 뭔 말이에요?
임차료 계산할 때는 자기 교육비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다시 사례 가서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75만 원에서 3천 원 빼서 747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3천 원이 개인 경비 지하철 요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임대료 지원금이 어떻게 수직 계산되어 있습니까? 75만 원에서 3천 원 빼서 10% 했기 때문에 74,700원 나왔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지불된 임대료 뭐냐면요, 페이백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많이 장기한지 아니면 사람 레지던스 몇 개 계약하면 할인해서 백으로 돌려주는 것들 있거든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10,000원 하다가 2개 하면 10,000원 하는데 대신에 1,000원은 페이백 해드릴게요 하는 경우 불법이 아니에요. 리베이트 같은 거 이런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뭐 이상한 거 아니고, 회사로 계약이 장기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여러 개 겹쳐지면 페이백 들어가는 거, 그거만큼은 임차료에서 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급여로 과세 안 할게 라는 이야기에서 보시면 747에서 5,000원 페이백 들어간 거 5,000원만큼은 빼겠다 해서 69,700원을 갖다가 그 직원에 대한 임대료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업을 시키죠. 그래서 747에다가 697000 더하니까 816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본공제 마저 더 빼야 되죠. 그래서 지금 4,000원과 18,000원, 기부금 4,000원 100원 넘네요. 되죠. 그 다음에 MPF 공적금 해서 22,000원을 뺍니다. 이 기본공제까지 뺀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순근로소득. 그래서 794,700원 794700이 순근로소득이죠. 그 이후에 기혼자 공제, 자녀 공제, 부모 공제, 이게 이제 인적 공제죠. 그래서 554,000원. 왜 554,000 나왔냐? 기혼자 공제. 26400 이거 뭔 말입니까? 왜 26400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 가서 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53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기혼자 공제 얼마 있어요? 얼마로 돼 있어요? 264,000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내 거만 하면 얼마예요? 132000이고요. 두 명이니까 기혼자 공제에서 내 거 하고 기혼자 따로 해서 396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얼마예요? 13229고 아내까지 포함해서 264000이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자녀 한 명당 얼마씩 돼 있어요? 12만원. 12만원. 그쵸? 다시 뒤로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6400 기혼자 공제에서 이건 누구하고 누구 합친 거다? 본인하고 아내까지 합친 금액이 264고요. 자녀 둘이니까 12만원 곱하기 둘에서 24만원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부양 공제 얼마예요? 5만원인데 다시 교재 가서 볼게요. 가서 보시면 우린 다시 53페이지 와야 돼요. 깍지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2018, 19년 이후 최근 거 보는 거니까 부모 60세 미만이신 분 얼마 해줍니까? 5만원 빼주시는 거죠. 5만원. 그래서 다 합치면 인적공제로 554,000원이 빠져요. 그래서 794,700에서 554,000을 하면 247,000원, 240,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산해 봐야 되죠. 지금 순과표가 나왔죠. 과표가 얼마예요? 과세 표준이 240,700일 때, 240,700일 때, 나오는 세금이 누진세율로 하니까 22,919원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도 계산을 간편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240,700이죠? 20만원까지가 얼마예요? 합치면? 20만원까지 첫 5만원에서는 2%, 그 다음 5만원에는 6%, 세 번째 5만원까지 10%, 그 다음 5만원까지 해서 14% 되죠? 그래서 총 과세 표준이 20만원일 때 세금이 얼마가 나와요? 16,000원이죠? 1,000, 3,000, 5,000, 7,000 이게 힘들어요. 저한테 여기서 해결할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에서 20만원까지는 기본이 얼마나 깔립니다? 16,000원 깔리고 그 넘어가는 거 지금 247,000원이니까 47,000 곱하기 17% 6919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20만원까지가 얼마다? 16,000원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지 뒤에 계산이 편해져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비교해야 되죠. 표준세율 했을 때 794,700 곱하기 15%니까 122,500 나오죠. 여러분 어느 걸로 납부하시고 싶으세요? 22919죠. 당연히 22919 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값은 뭘로 과세하는 게 맞겠다?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맞겠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라고요. 그래도 나는
예, 애국자에서 12505로 할래요. 예, 누가 말리지 않아요. 네, 아내님한테 두드러 맞았겠죠. 예. 그 다음에 감면, 세액 감면 얼마예요? 예, 세액 감면 보시면 교재 어디 가서 보면 있습니까? 55페이지죠. 예, 세액 공제 감면 55페이지 가서 보시면 최근 이후로는 100%를 다 빼주는데 그럼 세금 납부할 게 없겠다? 아니죠. 얼마를? 2만 원 한도로 빼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만 원 빼니까 세금 얼마나 납부하면 됩니까? 2919만 예, 개인소득세로 납부를 하면 끝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제 을 갑니다. 표준세율로 과세. 예, 남편의 소득이 상당해요. 예, 여러분. 예, 이럴 경우 느낌 봐도 어때요? 금액이 많죠? 그럼 15%가 오히려 더 쌀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세율이 17%까지 가기 때문에 예, 17%는 얼마부터? 처음에 2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세율이 17%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느낌으로 오더라도 야 이건 소득이 많은데 그러면 15%가 맞아요. 한번 계산해 보자고. 예, 700만 원 벌었어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1년에 700만 홍콩달러면 예, 한 10억이 가뿐히 넘죠. 10억이 넘어요. 예. 10억에서 예, 지하철비를 4,000원을 빼준다고 하니까 빼줍시다. 예, 4,000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700만 원에서 4,000원 빼면 699-6000 나와요. 그렇죠? 제가 699만 이렇게 안 읽을게요. 그냥 숫자로 읽을게요. 예, 그 다음에 임대료 지원금 예, 월급 많이 주니까 임대료 따로 지원 안 해도 되겠죠? 예, 안 해준답니다. 임대료는 업할 게 없고요. 그래서 6996, 600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기부금 내고요. MFP 낸 거 빼줍니다. 23,000원 하니까 6973, 000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인가 봐요. 예, 아내가 있고 자녀가 두 분 있고 부모님 한 분이 계셔서 예, 55만 4천원을 빼주니 6419000이 나와요. 6419000. 그래서 인적공제까지 다 한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얼마가 나옵니까? 1073230이 나오네요. 1073230이 나와요. 예. 107만 3천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그 인적공제 안 한 기본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만 한 금액에 15% 한번 때려보자고요. 예, 그럼 얼마예요? 예, 6973이죠. 6973000에 15% 해보니까 1045가 나와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가 더 유리합니까? 15%라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1045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세액 100% 감면인데 얼마를 한도로? 2만 원을 한도로 해주니까 납부하는 세액은 1025950 이해되시겠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사례병 맞벌이 부부입니다. 예, 맞벌이 부부예요. 예, 남편 갑씨와 예, 부인 갑씨. 예, 왜 갑이냐? 성을 똑같이 쓰죠. 예, 동성동본이라고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예, 결혼하면 아내님이 남편 성을 따라가서 갑씨가 된 거예요. 예, 기분 나쁘다면 바꾸세요. 안 말릴게요. 예. 그래서 예, 기본공제 후 신고소득 금액이다. 기본공제 후 순근로소득을 말하는 거죠. 예, 순근로소득이 얼마예요? 지금 6800 이게 기본공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 순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순근로소득 668000 아내님도 35만 원을 다 나왔네요. 35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적공제를 하는데 아래 볼까요? 참고 1. 지금 아내님도 자기 급여가 있죠? 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건 자기가 받아 먹어야 되겠죠? 자기 인적공제를 남편한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건 자기 소득이 있으니까. 아니면 합산을 하든지. 근데 지금 아내님도 금액이 좀 꽤나 크기 때문에 자기 건 자기가 했고, 그럼 자녀 두 분 걸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 2명에 대한 공제는 남편 갑씨가 청구한다. 그래서 예, 자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기 공제 금액 다시 53페이지 가서 보시면 132000이죠. 132000 더하기 자녀 2명 한 명당 12만원씩 둘이 합친 23원 132000 합치니까 얼마예요? 372000 나왔죠. 132 더하기 240 하니까 372 이건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과세표준 인적공제까지 하고 나니까 얼마 나왔어요? 남편님은 296000 예. 부인분은 본인 것만 한 거죠. 132 해서 218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납부세에 그래서 계산하면 32320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296000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만 원까지가 16,000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 했면 돼요? 96,000원. 예, 여러분 계산기 갖고 하시면 돼요. 96,000원. 20만 넘어가는 게 96,000원이잖아요. 거기다 몇 퍼센트 곱해요? 앞 페이지 가서 보세요. 20만 원 넘어가는 데가 17%죠? 예, 20만 원 넘어가면 최고 세율이에요. 그래서 96,000원 곱하기 17% 하면 얼마 나와요? 16,320원 나옵니다. 16,320원. 그 다음에 아까 20만 원까지가 얼마 있었어요? 16,000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합치면 32320이 나와요. 이 숫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만 원까지 낮은 세율로 하는 데는 얼마까지 하라고? 20만 원이 16,000원. 그 다음에 20만 원 초과하면은 17%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아내님 볼게요. 아내님도 여전히 20만 원 넘네요. 21만 8천 원이니까 예, 18,000원 곱하기 몇 퍼센트? 17% 하시면 예, 이렇게 나오죠. 예. 30 보이세요? 예, 3060 나오고 얼마 더해요? 16,000원 더하면 예, 이렇게 190 얼마가 나옵니다. 19060. 예. 제가 왜 20만 원까지 숫자 외우라고 했는 거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남편은 남편대로 신고를 했고 지금 합산 신고 안 했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님은 아내님대로 했기 때문에 예, 남편의 32,000원 중에서 얼마를 세금을 감면해줘요? 2만 원 빼니까 12,320만 원만 내면 되죠. 아내님은요, 예, 19060이니까 2만 원까지 뺄 수 있으니까 아내님 세금 안 해도 안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넘어갑니다. 사례 정. 부부 한 명의 수입이 기본공제보다 크면 적으면 공약보다 적으면 예, 종합과세를 신청한다. 한 분이 자기께 다 커버가 소득이 되게 작아. 13만 2천 원도 커버하고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합산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봅시다. 예, 분리과세를 할 때와 종합과세를 할 때 각각 다 표시해 놨죠. 남편 을씨, 부인 을씨. 예, 왜 을이냐고 설명 똑같이 했죠. 예, 동성공범이 아니고 결혼하면 성이 따라간다. 예,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예, 순근로소득 기본 공제 후의 금액이 지금 67300이에요. 예, 남편이 673,000, 아내님이 68,000원. 예, 그래서 673,000에서 인적공제 372,000 위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예, 예, 372,000은 똑같죠. 본인 거에다가 자녀 2명 한 거잖아요. 아래 보시면 참고가 똑같은 내용 있잖아요. 예, 그래서 372,000 부인 을씨는 예, 자기 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고 있죠. 13만 2천 원 하니까 예, 과세 표준이 인적공제만 했을 때 예, 인적공제만 반영했을 때 금액이 얼마 나와요? 인적공제 했을 때 과세 표준이 301000. 아내님은 빵이죠. 빵이죠. 예. 그래서 3010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예, 301000이니까 20만 원 초과하죠. 10만 1,000원 곱하기 17% 하면 얼마 나와요? 보이세요? 예. 17170이고 앞에 16,000원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33170, 예. 33170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 거 빼면 얼마? 2만 원 공제해 주니까 납부한 세금은 13170. 이해되시겠죠? 아내님 원래 아까부터 안 나왔죠? 13200 갖고 다 커버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합산 신고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보존한 거죠. 예, 합산을 하면 673에다가 68 더해야 되죠. 그럼 741000이 나오고요. 예, 인적공제로 예, 372에다가 132가 합쳐지죠. 예, 그러면 504000이 나옵니다. 인적공제로. 그래서 504000 빼면 237000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예, 과세 표준을 했을 때 237000, 예, 어때요? 37,000원이죠? 20만 원 초과하는 거 37,000원 곱하기 17%는 6290이 나오고요. 거기에 얼마를 더해요? 16,000원 더하면 290이 나옵니다. 예, 금액 맞아요. 그래서 2만 원 감면해 주니까 얼마 빠집니까? 예, 납부할 세액이 2,290원을 확 줄어들죠. 예, 그래서 아내님이 소득이 기본공제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라? 차라리 그냥 합산하자. 예, 그럼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 무 봅시다.
부부 한 사람의 신고소득이 기준세율 한정 가능한 경우 한번 보자고요. 예, 남편 병씨가 순근로소득이 기본공제소득 450만 원 정도 되고요. 부인 병씨도 작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 정씨가 금액이 큰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15%라는 게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인적공제 372000 빠지는 거 이해되시겠죠? 높은 쪽에다 빼겠다는 거예요. 예. 인적공제를 하고 나니까 4136이 나옵니다. 4136 했을 때 예, 세금이 얼마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4136,000이죠. 거기서 얼마를 빼요? 413만 6천에서 20만 원 빼죠. 20만 원 빼고 거기다가 17%를 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16,000원을 더하면 예,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요? 보이시죠? 얼마 나와요? 685120이 나와요. 685120. 예, 685120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4136000에서 20만 원 뺐죠? 거기다가 17% 곱하고 16,000원 더한 숫자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과세 표준에다 누진세를 곱한 거죠? 그 숫자가 얼마 나왔다고요? 여러분 힘들어? 4136000에서 20만 원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이 숫자가 나와요. 4136000에서 20만 원 빼면 그 3936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17%를 곱하고요. 다시 16,000원을 더하면 예, 적으세요. 얼마요? 685120. 이거는 뭐에 따른 세금이에요? 누진세율 적용해서 과세표준항 세금이 685120이고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못 믿겠죠? 예, 교재에 적으시면 돼요. 예, 누진세율 했을 때 685120. 그 다음에 그러면 인적공제 안 했을 때 기본세율 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디다가 450만 8천에다 곱하죠. 450만 8천에다 15% 곱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676200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걸로 하겠어요? 685120 낼래요? 아니면 676200으로 갈래요? 기본세율로 가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그래. 당연히 숫자가 이 숫자가 뜨면 당연히 이 정도 400만 원 뜨면 당연히 기본세율이 싸요. 그래서 2만 원 빼주니까 예, 656200이 예, 남편 병씨가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다음 부인 병씨 볼게요. 부인 병씨는 448이고요. 거기서 13만 2천 원. 왜 빼는지 이해되시죠? 본인 거. 예, 한 명 거 빼니까 132000 빼서 나오는 금액이 316000이 나와요. 예, 316000에 대한 세금 얼마예요? 예, 316000이니까 20만 원 빼면 116,000 11만 6천 원 곱하기 17% 더하기 16,000원 하니까 예, 딱 이 숫자가 나오죠? 35720. 여러분 심심하면 계산기 때려 보시고 궁금해도 때려 보세요. 35720이 나와요. 35720에서 2만 원 빼니까 15,720원이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두 분 합친 세금이 얼마다? 67만 1,920원이 나와요. 67만 원이 나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위 케이스에서는요, 남편이 372를 써먹을 했는데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요? 372 못 써먹었죠? 1번 케이스 372 남편이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어. 왜요? 인적공제 안 하고 15% 넘어갔으니까. 인적공제 적용 안 한 예, 근로소득기준금액에다가 15% 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예, 금액을 못 써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들인지 하여튼 자녀 2명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부인 쪽으로 당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자고요. 그래서 4508 남편 병식은 여러분 세금 바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죠? 예, 남편은 자녀 부양비 24만 원을 거기다가 더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13만 2천 원으로 바뀌지만 세금액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15%가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656200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걸 얼마가 24만 원을 엄마가 가져가죠.
그래서 위에는 132였던 것이 아래에서 보시면 372로 바뀌죠. 23만 원이 업이 됐어요. 공제금액. 그러니까 7만 6천 원이 나왔고요. 7만 6천 원이면 예, 20만 원 빼고 다시고 할 것도 없죠. 예, 그 두 번째 세율 곱하시니까 25600 나와요. 2,500 얼마는 2만 원 미만이죠. 세금 낼 게 빵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쳤을 때 세금 낼 금액이 656200에서 예, 약 한 2만 원, 15,000원 정도가 줄었죠. 15,000원이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15,000원이면 한 200만 원이 넘죠. 1원이 150원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남편이 예, 표준세율로 간다면 인적공제를 다른 사람이 해먹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서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개인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것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예, 오늘까지 여기에서 이제 종합소득 과세하는 방법까지 진도를 마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홍콩세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